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최원종이 벌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4년 전 경남 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안인득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는 나아진 게 있을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안인득은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 5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사건 발생 3년 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4년이 지났지만 이웃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어. 무서워서 살다 좀 힘들거든. 그런 게 당한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사건 이후 이 아파트 한 동에서만 거주민 80여 가구 중 20여 가구가 떠났습니다. 안인득 사건으로 초등학생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는 거 가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보고 피가 펑펑 터지는 걸 봤는데 정상적으로 사라지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시 가족들은 안인득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했지만 본인 겁으로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친다고 동사무소 뛰대고 이야기가 말대로 상담 받으러 갔다 왔다 살았고 형님이 동생이 오빠가 누나가 뛰대고 아니야. 지가 아니라고 치료가 안 되는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조현병을 앓는 30대 딸을 둔 아버지 A씨. 누군가 끊임없이 지시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딸은 밤마다 집을 나가 남의 건물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빈 사무실이라든지 계단이나 비어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은 무단 침입죄로 해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가고 제가 데리고 오고 그런 게 반복이에요. 정신보건법상 경찰은 본인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리적 폭력이 없다며 번번이 입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을 24시간 감시하다 지친 부부가 보호 입원을 결심했지만 이번엔 병상이 발목을 잡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차에 태우고 그냥 밤새 돌아다녔어요. 병원들 이제 전화하면은 이제 병실이 없다고 하고 왜 병원 가냐고 엄마 하는 거죠.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급성기 증상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났었을 때 자타의 행위들이 일부 나타나실 수 있죠.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런 어떤 위험성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치료만 꾸준히 이루어져도 완치율이 70%에 달한다는 조현병. 전문가들은 제2의 안인득이나 서현역 최원종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선 법으로 공공입원이나 강제치료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